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 마지막 숙제라고 불리죠. 탈모 그리고 탈모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주변만 봐도 탈모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그만큼 이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탈모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미용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네. 2022년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맞아요. 소확행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죠.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면서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21대 대선에서도 관련 탈모주들이 동반 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공약 얘기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2024년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 규모는요, 무려 1,880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탈모 환자는요, 2020년에 23만 4,780명이었는데 4년 뒤인 2024년에는 2.7%가 올라서 24만 1,217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탈모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의 추산인데 이렇게 탈모 인구가 늘어나면서 커진 이 탈모 관련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뭐 자연스럽게 탈모 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열심히 저는 공감대를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고백을 하자면 저도 약을 먹습니다. 네, 매번 저처럼 이제 왜 이렇게 숙연해지시나요? 아, 저도 한때 원형 탈모가 잠깐 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탈모가 없어요. 제가 수치 좀 많은 편인데 그럴 때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갔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공감이 확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이제 이렇게 약을 매번 찾아 먹어야 하는 분들께는 이제 유명한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방받고 또 구매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성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서울 말고 각 지역에 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지가 발달될 때는 이제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니까 그 꾸준히 복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그것을 이제 조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이제 성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치료제 같은 경우 꾸준히 복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당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유명한 탈모 치료제인 A 제품 같은 경우 3개월치를 구매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잠시 때 제가 말씀드릴 요곳에서 구매를 하면 예. 대략 한 6만 8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3개월치가.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병원과 약국을 포함해서 14만 5천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어디냐라고 한다면 서울의 종로 5가, 네. 강남의 유명해요. 논현동, 부산의 망미동, 청주, 수원, 대전, 마산, 광명, 울산 전국에 다 이제 포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종로 5가 같은 경우 특정 의원과 약국 몇 곳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진료서부터 처방 조제가 원스톱으로 이어진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 5가에서 이제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평균 7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특히 60대 이상은 19만 원 정도 카드를 네. 긁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뭐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국이 모여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거기에 또 병원까지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약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거겠죠. 이렇다 보니까 뭐 앞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대선 공약으로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또 등장할 정도였는데 일단 지금 그 중증 원형 탈모 질환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보 적용을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형 탈모증 그동안은 이게 미용 질환으로 오해를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방안으로 추진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
그러니까 자가 면역 네. 질환자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네. 이게 몸속 면역 체계가 털을 일부 이물질로 해석을 해서 이를 공격한다라고 예. 본 건데요. 그래서 지난 7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로 개정을 고시를 했고요. 이제 두피에 한 50% 이상이 두피로 탈모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중증 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탈모 치료제 신약 10%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의 10%만 내면 되는 경우. 네. 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탈모가 더 이상은 중장년층과 노년층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옛말이고 요즘은 이제 젊은 환자들, 특히나 20대 환자들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분 말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그 자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보료가 이제 적용되신 분들 예. 얘기를 들어보면 20대가 3만 9천 명이고요. 예. 30대가 5만 1,600명 어허. 정도 됩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입니다. 예. 네. 그래서 20, 30대가 전체 37.6%를 차지했다라고 좀 그렇군요.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앞서 얘기한 탈모 성지, 특히 이제 중로 5가 기준으로 예.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라든지 약국을 방문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약국을 방문하는 숫자는 20대가 25%가 늘었고요. 40대는 10%, 50대가 7.9%. 그러니까 이제 연령층이 좀 많을 때는 이제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20대, 30대가 여기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 금액도 전년 대비 20대가 34%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인이야 뭐 뚜렷합니다. 서구식 식생활이든지 스트레스, 흡연, 수면 부족, 다이어트. 저 같은 경우 앞서 원형 탈모가 네. 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좀 아. 제가 느끼기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스트레스가 무섭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원인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자, 각자가 가진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2030에 더해서 요즘은 여성분들께서도 머리숱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이 타깃층도 좀 이동하고 확대되고 그런 모양새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탈모 시장에 이제 예. 뛰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탈모 광고인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오릅니까? 이덕화 씨를 먼저 맞아요. 떠오를 그렇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탈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성 모델도 이제 기용을 하고 있는데요. 28살 배우 고윤정 씨가 네. 약해지지 마, 오. 무너지지 마,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탈모 광고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 여신 김연아 씨, 그다음에 이제 수지 씨도 탈모 샴푸의 광고 모델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탈모 있겠습니다. 샴푸 모델이요. 그다음에 이제 샴푸 같은 경우도 우리 차인표 씨가 과거에 막 머리를 이제 시원하게 풍부하게 과격하게 샴푸질, 막 네. 이렇게 풍부하게 했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가수 지드래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면서 그 수술 자랑하는 이런 스타일로 광고도 좀 바뀌고 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라고 빠질 수는 없겠죠. 19살부터 탈모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제 탈모 인생 18년 차라는 한 이제 30대 유튜버 같은 경우는 가발이라든지 탈모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누적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어섰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네네. 있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분들이 탈모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샴푸를 쓴다라든지 아니면 헤어 섀도우를 바른다라든지 예. 커버 스프레이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성분들도 뭐 탈모가 진행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그러니까요. 여성 탈모야 뭔가 지금 보관하기 좀 이렇게 좀 깨름직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파우더 팩트 같은 용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여성 탈모 치료제라든지 아니 보조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두피 스키니피케이션 뭐 이런 트렌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피부 관리만큼 두피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 관련 제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탈모가 남녀노소 모두의 문제가 되면서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도 이제 젊은 탈모인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눈에 띄는 게 좀 있을까요? 네, 바로 청년들도 걱정인 게 바로 탈모 이 부분입니다. 이게 미용도 있지만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기 때문인데요. 예. 경기 부천에서는요, 지난 3월부터 2년 동안 거주를 하고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네. 탈모비를 지원하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탈모 치료비. 네. 그리고 서울 성동구와 경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탈모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9살 이하인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충남 보령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49세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에 최대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도 좀 높을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이 벌써부터 이렇게 탈모가 오면 구직 활동이라든지 또는 연애나 결혼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네.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신 지역에 이런 지원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한 탈모 커뮤니티,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뭘 했냐면 이제 탈모에 관리하기 좋은 가장 좋은 방법 이것들을 좀 투표를 받아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1위로 꼽힌 게 또 의외로 먹는 탈모약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거였어요? 먹는 탈모약이 1위일 것 같죠. 보통 근데 그게 2위였고요. 네. 모발 이식이 모발 1위로 이식. 이제 등장했다라고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등모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등모. 예, 모발을 이제 새롭게 이제 심는 건데요. 모발을 심는다라는 것이 뭐 전혀 다른 뭐 외부 모발이 아니라 자신의 자가 모발을 이제 이제 머리가 빠진 부분에 이식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비절개 방법이라든지 무삭발 모발 인식 같은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예.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랍니다. 예. 이틀 정도만 좀 쉬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술하고 월요일 날 출근이 가능한 오. 이런 주말에 부분들이 그냥 다 된다라고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드려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탈모가 된 분들인데 미용 목적으로도 좀 진행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나라가 훨씬 쌉니다. 이것도 의료 관광을 오는 추세가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 2,500모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4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일한 2,500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에 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한 리서치 전문 회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 시장 규모는 1억 3천만 달러로 예. 2035년까지 약 12%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세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같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빠지게 관리하는 것보다도 이제 심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다, 전면적이다라는 차원인데 다만 이 경우는 이제 전후 비교가 좀 확실하잖아요.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스타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모발 이식 받고 나서 나 받았다라고 네. 고백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씨가 예. 그런데요. 대머리는 다 모여라라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또 이렇게 그런 밝히기도 커뮤니티가 있어요.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면서 본인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모두 대머리셨는데 자기가 끊어냈다라고 어허. 하면서 네. 자신은 2022년에 모발 이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700모 이상을 심었다고 하는데요. 700모으면 아주 많이 심은 건 아닌 것 같기도 네. 해요. 또. 그리고 이러한 모발 이식과 관련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가발을 쓸 일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뮤지컬 배우다 예, 보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모발 이식을 했고 불편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개그맨 박준영 씨, 정준하 씨, 또 배우 고은하 씨도 탈모로 고생을 하다가 이 모발 이식을 받았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옥주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뒷머리 모근은 좀 굵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좀 가져다 심었더니 앞머리, 잔머리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부작용을 고백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잔머리 사라지는 정도는 걱정거리가 아닐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탈모 관리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머리 심고 관리하는 방식 이야기했는데 아예 두피에다가 새기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피 문신이란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방송인 염경환 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M자형 탈모, 이제 앞머리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확 밀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 이제 부모님 오시라 그러면 예. 좀 이제 거부감을 좀 나타냈대요. 그래서 이제 두피 문신을 이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피 문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술이나 회복 기간 앞서는 뭐 이틀도 뭐 들어가지 않고 두피 문신은 바로 외관을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차별화된 선택지로 떠오른다라는데요. 네. 특히 정수리 탈모라든지 가르마형 탈모 같이 넓은 부위를 커버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두피 문신이 자연스럽게 밀도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두피 문신은 문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신 같은 경우 이제 법이 허용이 돼서 주위에서 쉽게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잘 전문가한테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피 관리와 대응 방법 팁까지 한번 저희가 쭉 봤는데 일단 뭐 더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특히 네. 이 겨울철이 또 탈모인들에게 위기의 계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공포의 계절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래서 이 모낭의 대사 활동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낭이 산소나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네.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 부분이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탈모가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네. 건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춥다고 난방을 틀게 되면요.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또 수분이 없어져서 어허. 건조해지고 예. 또 피지나 각질, 모공을 막는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염증 때문에. 네, 그래서 두피도 피부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뜨거운 물로 씻기보다는 미온수로 하고요. 네. 또 샴푸를 직접적으로 두피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샴푸 거품을 손으로 내서 네. 거품으로 이제 머리를 감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하고요. 다 씻고 나서 말릴 때도 뜨거운 바람보다는 차라리 찬 바람 또는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게 두피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아침보다 출근하기 전에 머리를 감는 것보다는 출근을 다 끝나고 외출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거를 더 털어내는 네. 외출 후에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네. 또 두피 보습, 에센스 이런 거 다 챙겨가면서 두피를 보호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씻는 타이밍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트렌드 이야기하면서 두피 스키니피케이션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관련된 뭐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한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서부터 9월까지 두피 토닉, 네. 앰플 이런 것처럼 두피에 뿌리거나 네네. 바르는 헤어케어 제품들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 또 한 패션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탈모 샴푸, 쿨링 네. 샴푸, 네. 저도 쿨링 샴푸 한번 써봤거든요. 네네. 머리가 정말 시원해지고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개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20배 정도 아까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헤어 토닉이라든지 스카프 같은 제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저렴한 다이소 같은 데서도 이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부작용도 적고 머리는 더 많이 난다고 하는 신약 출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인류의 영원한 과제 탈모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탈모 이야기 차영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